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판사들을 그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 그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서 이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납득하기 어렵다. 굉장히 그 날선호조로 이제 법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예. 이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그 최근 그 일련의 그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 기준과 차이가 많고 네.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배치된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이 국민 이익과 그 사회 정의에 그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수사의 그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 기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2월 말 이후 그 부임한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 그 정조준하고 이 법과 원칙 이해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다고 그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네, 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 그 정조준한 검찰의 그 이례적인 입장문 발표. 이 소식의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데 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멘트까지 나왔다면 상당히 지금 그렇죠. 이례적인 전파이라고 봐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건의 그 영장 기각에 대한 그 문제 제기만도 아니죠. 예. 이 검찰이 밝힌 것처럼 그동안 그 여러 국정농단 사건, 그 적폐 핵심 사건에 대한 그 잇단 구속영장을 거의 그 예외 없이 이제 기각해 왔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그 짙은 불신의 그 표출이기도 하고 네. 또 그 결정의 그 정당성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법과 원칙 이해에 그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애둘러 좀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여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그 작심하고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반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 이제 그건 검찰 입장이고 법원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인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네. 검찰과 법원이 뭐 신경전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항상 있는 부분이고 검찰로서 뭐 수사의 그 편의를 위해서라도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좀 필요한 대목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그 인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법원으로서는 이제 그 가능하면 엄격한 잣대를 이제 그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갈등과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정말 이번 사안들 검찰의 이런 주장이 맞느냐 좀 엄밀히 좀 따져볼 대목들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그 검찰이 오늘 그 입장문을 밝히면서 그 제시한 그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이 검찰에서도 그 이런 강도 높은 좀 비판을 내놓을 만도 하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네네. 먼저 오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그 양지의 그 전현직 간부 2명 사례만 좀 살펴보면은요. 네. 한 사람은 이제 국정원 사이버 요각팀 팀장으로 활동한 그 양지의 전 기획실장인 그 노아무개 씨고요. 네. 또 다른 사람은 양지의 그 현 사무총장인 그 박아무개 씨입니다. 양지회라는 게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증거 은닉 혐의로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네. 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그 삭제한 혐의죠. 아. 네, 그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사이버 요각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노아무개 씨에 대해서 이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네. 범죄 혐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네. 증거 은닉 혐의의 그 박모 양지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이 피의자가 그 은닉한 물건의 그 증거 가치 그리고 피의자의 그 주거와 그 가족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러면서 역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포인트가 그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그 조금 전에 먼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된다는 건 원론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그게 이제 주요한 판단인데 법원은 그 증거인멸 우려가 별로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진행 경과, 즉 네. 그 수사가 거의 좀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가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검찰은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국정원으로부터 그 수억 원대의 그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그 노골적으로 그 사이버 대선 개입과 그 정치 개입을 한 사안이고 네. 이 사안 자체가 이 국정원 퇴직자 10여 명이
양지의 그 사이버 여각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지금 자꾸 수사에 좀 착수하고 있는 마당이다. 착수다. 이제 착수 그렇죠. 단계다. 예. 이 사람 말고도 10여 명이 더 관련된 게 드러나서 네. 지금 막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어찌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검찰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심한 말로 그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그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찌 보면 그 증거인멸이나 그 조작에 아주 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고요. 네. 또 이들이 그 자기 혼자 한 일이다. 양지에는 관계없다. 이렇게 그 양지의 그 연관성을 처음부터 강하게 그 발뺌을 했고요. 네. 실제 그 증거를 은닉까지 했는데 이 가족관계 등을 들어서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에도 우려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애단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그 지금 검찰이 내놓은 입장 중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2월 말에 새로 부임한 영장 전담 판사들을 콕 집어서 지금 문제 삼은 바로 이 대목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한 이야기죠. 네. 이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는 3명입니다. 네. 이 2명은 부장판사고 1명은 이제 그 평판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주로 이 영장 전담 판사 이거 법원 엘리트 아니면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가요? 네. 아주 유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신경을 써서 그 인사를 하는 그 직책이기도 하죠. 이 법원 수뇌부가 이들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그 통제력과 장악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이제 일찍부터 네. 많이들 제기되어 왔던 이런 대목이 있는 사안인데요. 예. 문제가 되는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 지난 2월 말에 그 새로 이제 부임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때가 언제냐 보면 이 특검 수사가 좀 막바지에 이른 때였고요. 네. 아직 그 박 전 대통령 그 탄핵 결정 전이었죠. 그래서 그 이제 시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검찰은 그래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랄까 이 최순실 씨의 딸이죠. 이 정유라 씨 그리고 이영선 전 청와대 그 경호관 등에 대해서 그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좀 기각을 했다. 이전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 판단 기준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이래서는 뭐 국정농단이나 그 적폐청산 이런 진실규명은 물론이고 책임자 처벌이라는 그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것이죠. 네. 검찰은 특히 이 박영수 특검에게 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그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이고 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그 통신영장 또 그 계좌영장까지 그 기각을 해서 공범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까지 다 기각을 할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들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작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그 검찰의 이야기인데 네. 법원에서도- 검찰의 뭐 이런 태도로 보면 영장 재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이제 그 결정을 할지도 내리는가 이게 그렇고.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엠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민석 판사, 박사모의 영웅. 나이를 보니까 그 이전 판사님 동기 또래던데 학교 같이 다니셨나요? 네, 저는 학교를 1년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아, 예, 뭐 저보다 저기 그- 학교 후배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학교 다니면서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예, 머리가 좋아서 1년 빨리 들어가신 건가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 저희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그러니까 그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4학년 때 합격한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69년생들이거든요. 예. 그 대학으로 치면 88학번. 근데 호적이 잘못해서 72년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아까 저기 본부장님도 저 90시대 세대라고 저 완전 아까 90대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예 근데 그 90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예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근데 요즘 하여튼 판사 이름이 실검에 자꾸 올라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실검에 올라 있으면은 판사. 우리 이전 판사님도 지금 법원에 계속 계셨으면 실검에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아마 예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는 같은데요. 뭐 그때도 예, 예, 근데 그렇죠. 솔직히 저기 볼 시간 없습니다. 실검에 지금 뭐가 올라와 있는지 바빠가지고 그리고 영장전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무원 근무 시간이 뭐 9시부터 6시까지라 그래도 6시 안에 안 끝나거든요. 뭐 저기- 밤새서 새벽에 그 네. 영장을 뭐 발부하고 뭐 이런 게 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말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뭐 다녀오는 그런 수준이라 뭐 실검 확인하고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
어쨌든 오늘 그 영장을 기각한 거 갖고 국정원 댓글 외곽 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이죠. 이걸 기각을 한 거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뭐,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한 그 판사의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일종의 불문율이죠. 기록 안 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라는 게 불문율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납득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유만 봐서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법대로 하면 구속영장 발부할 때 기준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 오민석 부장 영장 기각의 특징은 일단 우연의 일치겠지만 전 정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우연의 일치일 것 같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예, 포함한 걸 이영선 하시는 거죠? 예, 이영선 전 행정관도 그랬죠. 이영선 그래서 행정관도 예. 그랬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 가지고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게 그거예요. 증거가 인멸이 된 경우 이미 예.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증거가 인멸이 됐으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증거인멸이 안 됐으면 발부가 되는 아주 좀 이상한 그 논리체계가 아니, 또 뭐 돼버린다. 그렇게 이상하다고 볼 것도 아니네요. 뭐 인멸돼서 어차피 없는데 뭐 더 인멸할 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증거라는 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이제 뭐 역사상 존재하는 네. 증거가 100개다. 네. 근데 그 100개가 전부 다 인멸됐다. 예. 뭐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수집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해온 걸로 봐서 향후 추가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예, 뭐 몽땅 다 인멸했으니까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두 번 언론에 오르내는 게 이번하고 우병우 전 수석 예. 됐거든요. 첫 번째 영장 청구된 거를 기각을 네, 했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당시에 기각될 거로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기각이 된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저는 영장 발부될 거로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정열 전 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뭐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영장이란 게 뭐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심도 있게 기록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심리하고 잠깐 검토하는 거거든요. 유무죄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죄송한데 잠도 있게 잠깐 해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도 영장 전담 해봤어요. 밤새서 한다고. 일반 재판처럼 며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시사평론가가 표현을 잘 쓰셔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임시적인 뭐 인신 구속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법원이 판사의 숙명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재판이란 게 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물론이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예. 지는 사람이 있고 특히 요새 이제 국정농단이나 전 정권 관련된 것처럼 특히 이제 약간 보수와 진보가 부딪히는 측면에서는 약간 정치성 있는 재판은 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너 오판사 뭐 우병우 전 수석도 기각하더니 뭐 적폐를 뭐 옹호하는 거야? 이것도 부적절하지만 박사모여서 뭐 영웅입니다.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다 봅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대로 존중하고 네. 검찰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검찰 분위기가 이번에 재청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판단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때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어차피 기소할 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재판 과정 한번 지켜보시죠 뭐.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전 판사님은 이번 그 기각이 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이거죠. 아까 그 증거 인멸과 관련된 얘기 잘 들었는데 그 법원은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불구속 원칙, 뭐 무죄 추정 이거는 원칙이긴 한데 예. 그 원칙을 깨트리는 게 이제 구속영장 발부라든가 유죄 판결이니까 예. 거기에 합당한 법적인 요건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도 발부를 하고 유죄 판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오민석 부장 판사가 뭐 박사 문제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차치하고 일단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게 했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영장 전담 판사의 얘기처럼 영장 판사들 그 기준처럼 그렇게 비슷하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그 문제에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아마 거예요.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가 아직 소명이 안 된 것 같은 걸 너희들 좀 더 검찰 입증 좀 해봐. 이렇게 하고 기각을 시켰으면 그런 대로 조금 납득을 이제 그렇겠죠. 하시는 분이 좀 했을 텐데. 근데 아예 그냥 소명이 된다고 네, 못을 소명은 박았으니. 됐어. 네.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예.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이번 구속영 기각 결정을 비판하시는 분들 아마 그 문제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례적인 입장문 발표 이 소식의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데 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멘트까지 나왔다면 상당히 지금 그렇죠. 이례적인 지금 반응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는 것 그리고 또 같은데요. 한 건의 그 영장 기각에 대한 그 문제 제기만도 아니죠. 예. 이 검찰이 밝힌 것처럼 그동안 그 여러 국정농단 사건, 그 적폐 핵심 사건에 대한 그 잇단 구속영장을 거의 그 예외 없이 이제 기각해 왔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그 짙은 불신의 그 표출이기도 하고 네. 또 그 결정의 그 정당성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법과 원칙 이외에 그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애둘러 좀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여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그 작심하고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반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이제 그건 검찰 입장이고 법원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인 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예, 증거 은닉 혐의로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네. 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그 삭제한 혐의죠. 아. 네, 그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노아무개 씨에 대해서 이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네. 범죄 혐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네. 증거 은닉 혐의의 그 박모 양지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이 피의자가 그 은닉한 물건의 그 증거 가치 그리고 피의자의 그 주거와 그 가족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러면서 역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포인트가 그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그 조금 전에 먼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된다는 건 원론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그게 이제 주요한 판단인데 법원은 그 증거인멸 우려가 별로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진행 경과, 즉 네. 그 수사가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네. 검찰과 법원이 뭐 신경전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항상 있는 부분이고 검찰로서 뭐 수사의 그 편의를 위해서라도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좀 필요한 대목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그 인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법원으로서는 이제 그 가능하면 엄격한 잣대를 이제 그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갈등과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정말 이번 사안들 검찰의 이런 주장이 맞느냐 좀 엄밀히 좀 따져볼 대목들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그 검찰이 오늘 그 입장문을 밝히면서 그 제시한 그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이 검찰에서도 그 이런 강도 높은 좀 비판을 내놓을 만도 하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네네. 먼저 그 오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그 양지의 그 전현직 간부 2명 사례만 좀 살펴보면은요. 네. 한 사람은 이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그 양지의 전 기획실장인 그 노아무개 씨고요. 네. 또 다른 사람은 양지의 그 현 사무총장인 그 박아무개 씨입니다. 양지회라는 게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판사들을 그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 그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서 이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납득하기 어렵다. 굉장히 그 날선호조로 이제 법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그 최근 그 일련의 그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 기준과 차이가 많고 네.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배치된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이 국민 이익과 그 사회 정의에 그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수사의 그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 기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2월 말 이후 그 부임한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 그 정조준하고 이 법과 원칙 이해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다고 그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네, 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 그 정조준한 검찰의 좀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가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검찰은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국정원으로부터 그 수억 원대의 그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그 노골적으로 그 사이버 대선 개입과 그 정치 개입을 한 사안이고 이 네. 사안 자체가 이 국정원 퇴직자 10여 명이 양지의 그 사이버 여각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지금 자꾸 수사에 좀 착수하고 있는 마당이다. 착수다. 이제 착수 그렇죠. 단계다. 예. 이 사람 말고도 10여 명이 더 관련된 게 드러나서 네. 지금 막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어찌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검찰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심한 말로 그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그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찌 보면 그 증거 인멸이나 그 조작에 아주 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고요. 네. 또 이들이 그 자기 혼자 한 일이다. 양지에는 관계없다. 이렇게 그 양지의 그 연관성을 처음부터 강하게 그 발뺌을 했고요. 네. 실제 그 증거를 은닉까지 했는데 이 가족관계 등을 들어서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 인멸에도 우려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애단할 수 있는 것이냐.